UMPC 쪽에서 기발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원엑스 플레이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듀얼 스크린을 갖고 있는 기기를 상하이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사용했던 프로토타입 기기를 체험할 수 있게 빌려주셔서 써볼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서 한번 공유해볼게요. 제가 이전에 많이 소개했었던 UMPC와는 다르게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게임에 특화된 하드웨어 요소들이 추가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G3 젠3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칩셋은 아니고 휴대용 게임기를 위한 전용 프로세서예요.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과 업스케일링, 프레임 생성 기능 등등 최신 게이밍 그래픽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8W급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실제로 액티브 쿨링 팬이 있어서 장시간 동안 게임하는 용도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메모리와 저장 공간은 16기가 램에 512기가, 12기가 램에 256기가 옵션이 있고요. 배터리는 5600mAh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 사용 시간이랑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다양한 벤치마크를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 프로토타입 기기가 글로벌 OS가 아니라서 플레이스토어 사용도 좀 힘들고 많은 앱들이 막혀 있었어요. 체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기기라서 세팅되어 있는 채로 사용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기가 특별한 이유는 독창적이고 기발한 하드웨어 구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6인치 OLED 2160x 1080 해상도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양쪽으로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UMPC나 닌텐도 스위치 같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던 게임을 양쪽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플레이할 수 있죠. 여기에 게임을 하면서 추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싶다면 후면에 접혀있던 3.9인치 OLED 1240x 1080의 보조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별도의 앱을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가 안 돼서 유튜브도 실행해보지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상을 틀어두거나 공략이나 디스코드를 열어두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컨트롤러를 보조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영상만 보고서는 이런 디자인이 유격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잘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꽤 강력한 마그네틱을 사용해서 일체감 있게 붙고 한 번 붙은 다음에는 과격하게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유격 없이 잘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하단의 보조 스크린, 상단의 메인 스크린으로 위치가 바뀌는데요. 이때는 멀티태스킹을 위한 용도보다 이런 기기들의 주요 사용 목적인 에뮬레이터를 돌리기 위한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특히 NDS나 3DS는 메인과 보조 스크린의 사이즈 차이까지도 게임하기에 딱 적합한 조합이 되죠.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컨트롤러의 문제점이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컨트롤러를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D패드가 왼쪽 컨트롤러에 있는데 이러면 D패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걸 마그네틱으로 고정되는 탈착식 D패드를 통해서 좀 재밌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마그네틱이 꽤 강력하고 또 맞닿는 부분을 러버 소재로 덧대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어요. 일부러 측면에서 밀지 않는 이상 게임하는 중에는 제법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걸로 D패드 위치를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원래 하던 게임들을 자유롭게 써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프로토타입 기기로는 그게 불가능해서 일단은 세팅되어 있는 게임들 위주로만 써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신 스마트폰 게임은 그냥 접은 채로 사용하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레이싱 게임 할 때 트리거가 버튼 방식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엑셀과 브레이크 조작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조작감, 그리고 무엇보다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서 로딩부터 인게임 화면도 아주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만약에 양산 제품이었다면 여기서 보조 스크린을 위로 열어서 영상 하나를 틀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앱이나 SNS 등등 원하는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아마도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 주 목적은 에뮬레이터를 돌리기 위함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NDS나 3DS 게임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게임기를 산다고 해서 바로 이런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롬 파일을 구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 구동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실행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용도로 거의 완벽한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일단 에뮬레이터가 은근히 사양을 많이 타고 또 호환성 문제도 많아서 생각보다 원활하게 플레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NDS도 그렇지만 3DS 게임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니 저도 좀 혹하더라고요. 특히 젤다의 전설은 사운드가 제대로 안 나오고 끊김이 심해서 저도 스마트폰에서 실행은 어렵겠다 했는데 정말 부드럽고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NDS, 3DS 정말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당시에는 게임 가격이 학생인 제가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못했던 게임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게임은 중고로 구하기가 쉬운 편인데 기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못 해보고 있던 것들이 많아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에뮬레이터용으로 이런 안드로이드 전용 디바이스를 구입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스위치2를 하고는 있지만 제 스타일에 딱 맞는 마디센이나 뭐 얼마 전에 나온 동킹콩을 제외하면 딱히 할 만한 타이틀이 많이 없던 참인데요. 클래식이지만 게임성 하나만큼은 인정받은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건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기발한 하드웨어 디자인을 통해서 최신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이고 인기 많은 에뮬 게임을 돌리기 위한 용도를 둘 다 만족시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하드웨어 요소도 있는데요. 접은 방향에 따라 볼륨 다이얼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볼륨 키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 또 접은 상태로 전원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측면에 하나 더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고 이 와중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까지 야무지게 챙겨 넣어준 것을 보면 또 대단하기도 해요. 정식으로 출시돼서 글로벌 버전으로 쓸 수 있게 되면 기존 스마트폰에서 쓰던 다양한 앱들을 함께 활용하면서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이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사용해보고 추가적인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진짜 처음에 보고 와 이거 기획한 사람 진짜 찐이다. 아니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단한 것 같아요. 변신 로봇도 아니고.